오늘은요, 이 환절기 보양식으로 우리 가족들의 체력과 면역력 제대로 챙기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티벗으로 문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 체질별, 건강 고민별 맞춤 보양식을 따져보도록 할 텐데 건강 고민 있으신 세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첫 번째 건강 고민은 보시면 부채를 아무리 붙여도 더워요. 어떤 고민이냐? 얼굴이 달아오르고 열이 뻗쳐요. 그러니까 열이 많은 분들 굉장히 고생이죠, 김 교수님. 그렇죠. 이제 우리가 열성 체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열이 많은 분들은 대개 이제 열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불이 나면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네. 마찬가지예요. 열이 위로 오르면 제일 머리에 있는 얼굴하고 머리 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얼굴이 붉어지고 또 피부에도 여드름 같이 생긴 거, 또 두통 같은 증상들을 호소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그러다 보니까 열이 막 올라가 생기니까 머리하고 얼굴에 생기는 병은 대부분이 열로 인해서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열이 많다 보면 그를 발산하기 위해서 땀이 많이 흘리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보면 성격이 조금 급한 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와는 조금 반대되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은 안면 홍조라는 게 있잖아요. 홍조. 얼굴이 달아오르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는 열이 있어서 생기기라기보다는요. 우리 몸에 열을 가라앉히는 물기운이 부족해서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헌열이 올라오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 보면 물이 많이 있으면 물이 천천히 끓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이 좀 부족하면 발발거리면서 금방 빨리 끓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열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열이 있고 가짜 열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좀 땀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또 이 오후에는 좀 두통도 좀 있고 또 혈압도 살짝 좀 올라가가지고 이 고혈압이 될랑말랑 그러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저도 이 체질이 좀 열이 많은 체질인가요, 교수님? 전형적으로 또 열이 많은 체질은요. 얼굴이 좀 붉고요. 피부가 조금 거뭇한 이런 색깔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열을 발산시키기 위해서 땀을 조금 많이 흘리게 되죠. 그러나 땀이 잘 흘리지 않고 발산이 안 되면 우리 몸에 불순물들이 쌓이니까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목이 뻣뻣한 이런 증상이 생기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열은 우리 몸의 물기운들을 말리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비도 생길 수가 있고요. 입이 마르는 증상도 생길 수가 있고요. 갈증이 자꾸 생기고 또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길 수가 있죠. 방금 말씀해 주신 증상 외에도 또 내가 열성인지 냉성인지 이 혀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형적인 열 상태는 그걸 갖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갱년기 증후군에 생기는 안면 홍조 같은 경우는 진짜 열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에 물기운이 부족해 생기는 상대적인 열이 올라가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체질과 어떤 증상에 따라서 정확하게 감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서 그것들을 조금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혀를 보는 거예요. 이거 한의학에서는 이거를 설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타나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진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금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정상인 상태의 혀를 보면 약간 선홍색이고 그다음에 혀에는 이끼가 있는데 그 이끼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냉증이 생기게 되면은 좀 혀의 색깔 자체가 조금 옅은 색이 나타나고요. 좀 미끈하고 좀 약간 끈적끈적한 이런 형태의 어떤 이끼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열증이 생기게 되면은 좀 색깔도 좀 붉고 또 혀에 생기는 이끼가 좀 누렇고 좀 심해지면 검해지기도 나타나고요. 우리가 또 건조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논 같은 데 가물어지면 논바닥이 잘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혀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열증이 있어서 갈라지게 되면 이렇게 혀가 갈라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 혀 모양을 보니까 저는 네. 아직까지는 뭐 그닥 그렇게 열이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아무래도 이 갱년기라서 이 땀도 좀 많고 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다각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열이 많은 분들에게는 어떤 보양식을 추천해 주셨을까 볼게요. 이냉치열 보양식, 쭉 찬 것으로 열을 다스려라 이런 말씀이신데 구체적인 식재료를 이 앞에 준비를 해봤어요. 짠! 어떤 것이냐? 오리고기, 돼지고기, 참외를 권해주셨네요, 김 교수님. 네, 대개 열성 체질은 그 열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좀 차가운 음식을 드셔야 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차가운 음식이 이제
오리 고기를 들 수가 있거든요. 오리는 성질이 조금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에 혈분의 열이나 열독을 가라앉혀주고 우리 몸의 불순물들을 제거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성질이 좀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분들, 또 체하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돼지고기도 마찬가지로 성질이 좀 찬 성질이에요. 우리가 한약 먹을 때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대부분 이 돼지고기 성분이 찬 성질이니까 몸을 보호하는 약들은 좀 따뜻한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가하시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돼지고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몸에 열이 있어서 진액이 부족할 때 그것들을 보충시켜주는 아주 보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외는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는 과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입이 자꾸 타고 마른 번열감이 있거나 갈증이 생기거나 입안에 냄새가 있거나 이럴 때 우리 참외를 쓰기 때문에 열을 조금 내려주는 그런 보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리고기, 돼지고기, 참외 나왔는데 네. 영양학적으로는 또 어떤 점이 좋을지, 환절기에 어떤 도움이 될지도 궁금해요. 네, 이 오리고기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양질의 단백질이 듬뿍 들어 있어서요. 체력을 보강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면역 물질의 가장 기본인 감마 글로불린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이 돼지고기 경우에는요. 단백질도 많지만 여기에 비타민 B1이라는 티아민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 있어서 소고기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많이 들어 있어요. 이 비타민 B1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비타민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피로감이나 근육 통증을 유발하는 젖산이라는 찌꺼기가 있는데 이것을 없애주는데 이 비타민 B1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참외에는 수분이 풍부하고요. 식이섬유 많고요. 또 칼륨이나 칼슘과 같은 전해질이 많아서 여름철에 아무래도 우리 몸에 부족했던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수분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환절기에 이런 음식 꼼꼼히 챙겨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열이 위로 뻗치면서 절절 끓는 사람 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성격도 급해서 음식도 빨리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 어떤 보양식 맞아요. 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날이 서늘해지면 하늘에 막 날아다니는 것들이 바로 오리예요. 예. 그 오리가 나는 힘. 네. 그 보양식을 오늘 한번 단호박 안에 딱 주물럭을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 주물럭 단호박찜 오리 해보도록 주물럭 할게요. 단호박. 먼저 재료 소개하면요. 예, 오리를요 제가 지금 무즙이랑 생강이랑 그다음에 청주 또는 요리수라고요. 후추에 좀 주물러놨어요. 그리고 그 외에 여기에 지금 단호박을 속을 파놨습니다. 예, 밥그릇 모양으로 이렇게 파놨고요. 예.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퍼놨죠? 그 뚜껑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외에 들어가는 재료가요. 바로 양파, 부추, 그다음에 팽이버섯 있고요. 청양고추하고 대파 정도 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보양식에 들어가는 양념 어렵지 않아요. 고추장하고요. 예, 고추장. 그다음에 고춧가루. 예, 그리고 꼭 이렇게 주물럭 같은 데는요. 간장이 들어가줘야 맛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왜 옛날에 약으로 먹었으면 유황오리 참 많이 먹었어요. 그죠? 근데 그 유황오리의 황이요. 사실은 좀 전에 섞었던 무하고요. 마늘에 많이 들어있어요. 부추에도 많이 들어있고 양파에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셔도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갈 게 바로 들깨가루예요. 들깨요? 네, 들깨가루하고 오리하고도 잘 맞는다고 해서요. 잡내도 잡아주겠다. 네, 제가 요거를 잘 비빈 다음에 바로 여기다 그대로 투하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진 양념을 다 넣어서 저 정말 주물주물해서 주물럭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리가 또 이 여성분들 피부에도 좋지 않습니까 이게? 아시는구나. 네. 예, 아시네요. 시력도 또 이게 자, 또 그래서 왕성하게 만들고. 손으로 잘 주물주물해서 자, 밑간을 해놓고요. 제가 프라이팬에 좀 열을 좀 미리 가해놨어요. 자, 열을 미리 가하시면은요. 우리 오리에 기름 많다 적다. 많다. 많다. 그러니까 기름 두르실 필요 없으세요. 자, 지금 제가 팬을 조금 불을 세게 하고요. 자, 올리고 타볼까요? 네. 자, 그다음에 그대로 넣어주세요. 네. 오, 이거 벌써 그냥 지금 소리가 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주물주물. 자, 이렇게 하고 요때 우리 아까 황이 많이 들어간 유황오리 될 수 있는 네. 예, 여기 마늘 좀 넣으시고요. 마늘을 넣으면 더 예, 좋아요. 그다음에 양파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예, 양파 먼저 넣고요. 예, 요렇게 향채소 종류들이요. 아까 얘기했던 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따로 유황오리 안 사 먹어도 우리가 유황오리를 즐기실 수 있어요. 건강 보양식으로. 자, 제가 잘 볶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거는 해서 돼지고기로 제육볶음도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돼지도 똑같습니다. 좋다고 했으니까. 예, 돼지도 좋고요. 아니면은 닭가슴살 요렇게 해서 마치 닭갈비처럼 드셔도 큰 문제는 없겠어요. 아, 맛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기에는 잘 제육볶음 같기도 해요. 아이고. 오리를 제육으로 낮추시다니. 오리에 대한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너무 이제 제가- 고기가 좀 익었다 싶으면 예, 그다음에 팽이버섯하고요. 부추도 좀 넣어주시고요. 아. 예, 그다음에 청양고추도 이렇게 얹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우리 아까 대파도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잘 볶아주세요. 여기에 기름이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요. 예, 사실은 저는 좀 센 불에 단시간 안에 빨리 볶아내면 좋은데 우리 오늘 요거 보양식으로 먹을 거라 그래요, 예. 예, 완전히 아주 익히지 않아도 한 번 더 찔 거기 때문에요. 요렇게 볶아진 요렇게 볶아진 어느 정도 살짝 볶아진 요 재료를 여기 안에다 한 번 더 넣을게요. 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요.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요 보세요, 재료들을 요거. 넣어주세요. 이게 진짜 보약이다, 이거. 그렇죠. 요렇게 해가지고 1인 한 개씩 준비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4인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도 되는데 요거 미리 해놓으셨다가요. 이제 신랑 퇴근할 때쯤 아니면 가족이 둘러 앉을 때쯤 그때 쪄주시면 되겠어요. 김이 오른 데다가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뚜껑 딱 딱 덮어서. 덮어서 예,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찜기에다가. 찜기에다가 그대로 앉히시면 됩니다. 앉혀서. 예, 그리고 요거 김이 오르는데 15분만 찌시면 돼요. 15분? 예, 큰데 15분. 만약에 찜기가 없으면 이런 것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채반에 해도 되고. 예,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제가 미리 지금 좀 쪄놨는데 한번 여기 구경할까요? 개봉 박두입니다. 네네네. 개봉 박두. 한번 볼게요. 야, 다 쪄졌네요. 예. 야, 이거 수증기가 네. 뭔가 안에서 네네네. 와, 지금 좋은 성분 다 우려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샤샤샤 조심하시고요. 한번 제가 제가 고기다가 좀 반을 가릴까 생각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좀 갈라보도록 할게요. 이거 뜨거우니까 제가 장갑 좀 끼고 네. 그리고 드러낼게요. 자, 한번 뚜껑 한번 제가 살짝 열어볼까요?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진짜. 오, 야, 이 기름기와 윤기가. 요렇게 하면 우리 돼지 기름보다도 그 오리 기름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요렇게 하면 이제 오리 기름까지 같이 먹을 수가 있죠. 오리기름까지. 자, 옳지. 이렇게 해서 꽉차 있네요, 네, 그냥. 한번 봅시다. 단호박. 네. 예. 자, 이렇게 넣고요. 자,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식구수대로 썰으셔도 되고요. 아, 이걸 또 썰어서. 이거는 뭔가 대접받는 느낌의 그러니까요. 그런 예. 보양식이네요. 와, 저절로 알아서 쓱 쓸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단호박만 썰어주면 되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그 일품 요리 같은데. 네. 그러니까 한번 한 번 더 담아서 먹어보도록 자, 할게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 한번 담아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칼로 들어서 하나, 오, 좀 썰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칼집을 내놓으면 예. 또 단호박이 예. 부드러워서 네네네. 그래서 금방 먹을 수 있을 것 오리고기 같아요. 함께 예.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썰어볼게요. 네. 이거는 뭐 그릇째 먹을 수 있어서 그것도 우리 좋은 거 같아요. 김덕현 선생님 먼저 네네네. 한번 예, 먼저, 드셔보죠. 예, 예. 먼저 먹겠습니다. 네네. 네, 요렇게 해서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향도 굉장히 이게 뭔가 진한 맛이.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먼저 먹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죄송합니다. 그럼요. 어서 드셔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보겠습니다. 와. 어유, 그냥 몸이 갑자기 확 그냥 기운이 돌면서요. 예. 너무너무 그냥 담백한 맛이 최고네요. 저도 한번 예, 예. 야, 이거 이게 사실은 호박. 소금 찍어 먹는 그냥 고기하고는 달라. 네네네. 양념이 주물럭으로 들어가니까 네네. 일단 양념이 깊고 네네. 호박이 밥 역할을 대신해줘서 맞습니다. 달큰하게 밥처럼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네, 맞아요. 밥이 필요 없네요. 밥이 그런 필요 얘기죠. 없어. 그게 그렇죠. 예. 한 우리- 그릇 보양식 정말 우리 좋네요. 주물럭만 먹어도 참 맛있는데 네네. 이 단호박에 넣어서 쪄서 이렇게 하니까 달달한 맛이 쫙 몸을 그냥 타고 들어가고요. 네. 견우와 직녀가 만난 것 같은 느낌. 어째. 예. 네, 끝나고 사드릴게요. 예. 정말 두 분이 아까 전보다 보양식이 들어가니까 목소리가 다 우렁차지셨어요.